야, 이년아, 저녁은 차려놨어? 그날 밤 남편이 또 술 취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거실에서 저는 부엌 모서리에 팔을 부딪혀 멍이 들었습니다. 63세, 35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현재로 돌아옴. 새벽 4시, 저는 또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컥컥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 어제 밤 술 취해서 내뱉던 욕설이 다시 귓가에 맴돕니다. 이것도 못해. 평생 이것밖에 못해. 저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63년을 산 몸은 새벽마다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저는 익숙한 동작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젯밤 남편이 뒤집은 밥상을 닦아낸 자리가 아직도 눈에 띄었습니다. 김치찌개가 엎질러진 흔적. 35년 동안 몇 번이나 닦아낸 자국인지 모릅니다. 정말이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저는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생생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20분. 5시에는 일 나가야 합니다. 동네 아파트 청소일. 3년째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혼 35년. 제가 일한 세월도 35년입니다. 처음에는 식당 설거지였습니다. 딸을 낳고 젖을 물리면서도 저녁에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다쳐서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된 그 해부터였습니다. 당신이 좀 벌어와. 나는 몸이 안 좋아서. 그렇게 시작된 일이 평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식당 설거지, 공장 야간 근무, 청소일,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딸과 아들을 대학에 보내야 했으니까요. 회상. 그때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지 않아요? 세 군데나 다니시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딸은 제 손을 보며 울었습니다. 거칠어진 손, 굳은 살 박힌 손, 세제로 트고 갈라진 손. 그 손으로 저는 오늘도 청소 도구를 들어야 합니다. 새벽 5시,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처럼 아파트 단지로 가는 길.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입니다. 가로등 아래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63세 여자의 그림자. 허리가 조금 굽은 그림자.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청소를 하면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쓰레기를 치우고 낙엽을 쓸면서도 63년, 그중 35년을 한 남자와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었을까요?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23살의 선을 보고 24살에 결혼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처녀가 성실해 보이는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나는 손재주가 좋아.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날의 남편은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3년 차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밥 줘. 저는 부엌에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 숟가락 뜨더니 밥상을 밀어버렸습니다. 이게 반찬이야? 내가 뭘 먹으라고? 쨍그랑. 그릇이 깨지는 소리. 김치찌개가 바닥에 쏟아지는 소리. 그리고 처음 들었습니다. 그 말을. 이것도 못해?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밥상을 뒤집는 것, 고함을 지르는 것, 물건을 던지는 것, 그리고 가끔 팔을 잡아당기는 것.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무감각해졌습니다.
그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식들만 잘 크면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35년 동안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전 8시, 3시간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이것이라도 있어야 생활비를 댈 수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술 냄새가 먼저 반겼습니다. 거실에는 남편이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붓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숙취입니다. 물 좀 줘. 사과는 없었습니다. 어젯밤 밥상을 뒤집은 것에 대해서도 제 팔을 잡아당긴 것에 대해서도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꿀물을 탔습니다. 숙취에는 꿀물이 좋다고 해서 35년 동안 타준 물이었습니다. 남편은 받아 마시며 투덜거렸습니다. 아침도 안 차려놨어? 당신은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다녀온 참이었습니다. 나는 새벽부터 일을 했는데 당신은 술 먹고 자기만 했는데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차렸습니다. 밥, 국, 김치, 계란.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도 투덜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남편 밥도 제대로 못 차려주냐? 저는 맞은편에 앉아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아니, 먹는 척 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돈 들어와? 청소일 급료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들어와요. 얼마나? 50만 원이요.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것도 돈이야? 청소나 하면서. 그 돈으로 당신 술값을 대는데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켰습니다. 오전 9시, 할 일 없는 사람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35년, 식당에서, 공장에서, 청소 현장에서 손이 트도록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두 자식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딸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고 아들은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키운 자식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니네 대학은 무슨 내가 다 먹여 살렸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35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번 돈, 남편 술값 대고 생활비 대고 자식들 학비 대고 그 모든 돈이 남편 주머니를 거쳐 나간 것처럼 둔갑했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계부. 35년 동안 적어온 장부였습니다. 남편 몰래 조금씩 아껴서 모은 돈. 3천만 원. 제 명의 통장에 있는 오직 제 것인 돈. 가계부를 펼쳐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은 다 컸습니다. 딸은 결혼했고 아들도 장가갔습니다. 이제 제가 지킬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도 되는 거 아닐까? 그날 밤 남편이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야, 물 좀 줘. 저는 조용히 일어나 꿀물을 탔습니다. 35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물을 받아 마시며 투덜거렸습니다. 당신은 평생 이것밖에 못해. 변변한 일 하나 없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혼.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63세, 35년 결혼 생활. 끝낼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오실래요? 민수 오빠도 온대요. 오랜만에 가족이 다 같이 모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가족 모임. 예전에는 기다려졌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또 술을 마시고 와서 자식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할까봐. 하지만 딸의 목소리가 너무 밝았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갈게. 뭐 해 갈까? 아무것도 안 가져오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잡채,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손녀가 좋아하는 동그랑땡. 일하느라 피곤했지만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혼잣말 이것만큼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주말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도 함께 갔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집에 도착하자 손녀 서연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7살 서연이를 안았을 때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연이가 와 있었습니다. 사위 준호도 함께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딸 지연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너는 앉아 있어. 저는 부엌으로 가서 가져온 음식을 꺼냈습니다. 잡채, 갈비찜, 동그랑땡. 그릇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며느리 수연이가 도와주려 했지만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식탁을 차리는 동안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손녀 서연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와, 맛있겠다. 할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응. 할머니가 서연이 생각하면서 만들었어. 서연이는 동그랑땡을 집어먹으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식사 중에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도 청소 일하세요? 응. 아침에 몇 시간씩 나가지. 아들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이도 있으신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그러자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것도 일이라고 해. 청소나 하면서. 순간 식탁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딸과 아들도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위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아버님, 이 갈비찜 정말 맛있네요.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 엄마는 평생 변변한 일 하나 못했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니네 대학은 무슨 너희 엄마가 번 돈으로 뭘 했겠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5년. 식당에서 설거지하던 손. 공장에서 야간 근무하던 밤. 새벽 청소일 나가던 날들. 두 자식을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 제가 번 모든 돈. 한 푼 한 푼 아껴서 학비에 보탠 돈. 그 모든 것이 남편 주머니를 거쳐 나간 것처럼 둔갑했습니다. 딸 지연이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뭐, 네가 감히 아버지한테 말대꾸를 해? 아들 민수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우리 키우시느라 얼마나. 닥쳐.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야? 손녀 서연이가 겁먹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얼른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다들 그냥 먹어요. 괜찮아.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니네 엄마는 내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어.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그게 다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35년을 일했는데 세 군데 일을 동시에 한 적도 있는데 손이 트고 허리가 휘도록 일했는데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단 말인가.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딸이 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뭘 미안해. 괜찮아.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딸이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뭘 봤다는 거니? 밤에 고함 소리, 물건 던지는 소리, 엄마 우는 소리 다 들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무서웠어요. 아버지한테 말했다가 엄마가 더 맞을까봐.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했어요. 딸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진작 말렸어야 했는데.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35년 동안 저는 자식들이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혼자 참으면 자식들은 행복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참은 게 아무 소용이 없었구나.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사세요. 뭘? 이혼하세요. 그 말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딸이 진지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이제 다 컸어요. 민수 오빠도 결혼했고요. 엄마가 우리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엄마 인생도 사세요. 이제 엄마 생각하세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딸의 말, 이혼하세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63세에 35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그날 밤 저는 또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가계부, 그리고 통장, 3천만 원, 35년 동안 몰래 모은 돈, 언젠가는 도망가야 할 것 같아서 준비한 돈, 통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다 컸습니다. 딸도 아들도 제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거 아닐까? 새벽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새벽 5시 여전히 청소 일을 나갔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면서도 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혼하세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63세에 35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여성인권상담소 무료 상담.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성인권상담소. 그런 곳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갈 곳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혼잣말, 나 같은 사람도 가도 되는 걸까?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복지관 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복지관 2층 여성인권상담소라는 팻말이 붙은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40대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상담 받으러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상담실은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 편안한 소파, 그리고 벽에 붙은 포스터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폭력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상담사가 차를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혼을 하고 싶은데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63년을 살면서 35년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남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저는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한 지 35년 됐어요. 남편이 술을 마시면 폭력을 휘둘러요. 언제부터였나요? 결혼 3년 차부터요. 처음에는 밥상을 뒤집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체적 폭력도 있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에 남은 멍. 며칠 전 남편이 술 취해 잡아당긴 자국이었습니다. 상담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이건 가정폭력이에요. 범죄예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 35년 동안 제가 당한 것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신고하셔야 해요. 이건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자식들이 자녀분들은 아세요? 네, 딸이 이혼하라고 했어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녀분들이 어머님 편이시네요. 그럼 더 용기를 내셔야 해요. 상담사는 제게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절차, 이혼 절차, 재산 분할, 그리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저는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경제적으로는 어떠세요? 혼자 사실 수 있으세요? 제 명의로 된 통장이 있어요. 35년 동안 몰래 모은 돈이 2천만 원 있어요. 상담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단하세요. 35년 동안 준비하셨네요. 언젠가는 떠나야 할 것 같아서요. 잘하셨어요. 그 돈이면 원룸 보증금 내고 당분간 생활하실 수 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올 때 상담사가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리고 이 변호사님 연락처도 드릴게요.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세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변호사, 이혼, 신고. 그 단어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복지관을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6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술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복지관 갔다 왔어요. 복지관은 왜? 그냥 프로그램 알아보러요.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프로그램? 집이나 제대로 챙겨.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감자를 깎고 파를 썰고 국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손에 든 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참자.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서랍에서 상담사가 준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연락처도 함께.
핸드폰을 켰습니다.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연아, 엄마 오늘 상담소 다녀왔어. 변호사 연락처도 받았어. 잠시 후 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제가 같이 갈게요. 언제 변호사 만나실 거예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 가볼까 해. 네. 엄마, 제가 같이 갈게요. 민수 오빠한테도 말할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식들이 제 편이었습니다. 상담사도 제 편이었습니다.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63세. 늦은 나이지만 그래도 남은 인생은 내 것으로 살고 싶어. 다음 날 새벽 저는 또 청소 일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면서도 제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복지관 앞을 지나갈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여성인권상담소 무료 상담. 그 현수막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복지관 휴게실에 들렀습니다. 거기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저를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여기 자주 오세요? 아니요. 얼마 전부터 청소 일하면서 가끔 들러요. 저는 김영자예요. 65살이에요. 여기 복지관에서 환경미화 일 해요. 다른 분들도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이순자, 정미숙, 모두 6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분들도 저와 비슷한 삶을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남편한테 맞으며 40년을 살다가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야 자유로워졌다고 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시댁 눈치 보며 평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정미숙 씨는 자식들 뒷바라지에 인생을 다 바쳤다고 했습니다. 김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순애 씨는 어떠세요? 남편분이랑 사이가 좋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순간 세 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김영자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진작 그러셨어야죠. 이순자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래요. 순애 씨, 용기 내세요. 정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아니에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는 저처럼 참고 살아온 여성들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들이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것을. 이제는 정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받고 싶습니다. 언제 시간 되시나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어떠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딸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연아, 다음 주 화요일에 변호사 만나. 같이 갈 수 있어? 딸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네. 엄마, 제가 꼭 같이 갈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밤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청소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코를 골며 어젯밤 술 냄새를 풍기며 저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날이니까요. 오늘이 시작이야. 정말 시작이야. 오전 9시 30분, 딸 지연이가 차를 몰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차에 타자 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떨리네. 저도 같이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차 안에서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한테는 말씀 안 하셨죠? 아직은. 잘하셨어요. 일단 변호사 상담부터 받고 나서 결정하세요. 변호사 사무실은 신해안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김민지 변호사 법률사무소. 문패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들어가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50대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박순애 님이시죠? 안녕하세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따님이시죠? 딸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딸 박지연입니다. 변호사는 차를 따라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남편의 술주정과 폭력, 자식들 앞에서의 모욕, 그리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박순애님, 먼저 재산 관계부터 여쭤볼게요. 집은 누구 명의인가요? 남편 명의예요. 결혼 초기에 제 친정에서 도와준 돈으로 샀는데 남편 이름으로 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재산 분할 대상이 되겠네요. 다른 재산은요? 제 명의로 된 통장이 있어요. 35년 동안 몰래 모은 돈이 3천만 원 있어요. 변호사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대단하세요. 35년 동안 준비하셨네요. 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순애님, 그 돈은 온전히 님의 것이에요. 혼인 중에 모은 돈이지만 남편 몰래 본인 명의로 관리하신 거니까 재산 분할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3천만 원. 35년 동안 한 푼 한 푼 모은 돈. 그 돈만큼은 제 것으로 남을 수 있다니.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정폭력 증거가 있으세요? 병원 진단서나 사진이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은 한 번도 안 갔어요. 돈도 아깝고 자식들한테 들킬까봐. 그럼 멍 자국이라도 사진으로 남겨두셨나요? 아니요.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증언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엄마한테 폭력 휘두르는 거 봤어요. 그것도 도움이 되죠. 자녀분의 증언도 중요해요. 변호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순애님,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남기세요.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면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으세요. 변호사는 이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협의 이혼, 조정 이혼, 재판 이혼, 재산 분할, 위자료, 그리고 혼자 살아갈 준비. 저는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 희망이 더 컸습니다. 박순애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집은 남편 명의니까 나오셔야 할 거예요. 네, 알고 있어요. 3천만 원이면 원룸 보증금 내고 당분간 생활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청소일 계속하시면서 복지관 일자리 프로그램도 알아보세요. 딸이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녀분들이 지지해 주시니 다행이에요.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의 지지거든요. 변호사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박순애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정말 이혼하시겠어요? 35년을 함께 사신 분과 헤어지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5년. 젊은 날의 추억도 있었습니다. 딸을 낳고 아들을 낳고 손주를 본 기억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이혼하겠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35년 동안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 버는 기계였고, 밥하는 기계였고, 맞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식들은 다 컸어요. 이제 제가 지킬 것도 없어요. 남은 인생만큼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변호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도 울고 있었습니다. 일단 남편분께 이혼 의사를 밝히셔야 해요. 혼자 가시면 위험할 수 있으니 자녀분들과 함께 가세요. 딸이 말했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민수 오빠도 부를게요. 그리고 이혼 통보하실 때 녹음하세요. 남편분이 포건하거나 폭력 휘두르면 그것도 증거가 돼요. 변호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올 때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딸이 차에 타며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 아버지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이번 주말에 너랑 민수랑 같이 있을 때 네, 소희한테도 말할게요. 이제 정말 시작이야. 집 앞에 내려주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다 엄마 편이에요. 고마워, 지연아. 엄마, 사랑해요. 딸의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복지관 갔다 왔어요. 복지관에서 뭐해? 프로그램 알아보고.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3천만 원. 35년 동안 한 푼 한 푼 모은 돈. 새벽 일터에서, 공장에서, 식당에서 번 돈. 이 돈으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혼잣말, 이번 주말. 핸드폰을 켰습니다. 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 오빠랑 소희랑 다 얘기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3명 다 갈게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알았어. 고맙다. 그리고 달력을 봤습니다. 토요일, 3일 후, 3일 후면 35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3일만 더 참자. 그러면 자유야.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것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구나. 그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밤이었습니다. 토요일, 3일 후,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5시. 평소 같으면 청소일을 나갈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이다. 정말 오늘이다. 오후 2시. 딸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딸 지연이, 아들 민수, 막내딸 소희. 세 자녀가 모두 올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단추를 잠그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지연이네 집에 가요. 남편이 눈도 돌리지 않고 물었습니다. 왜? 애들이
다 모인대요. 같이 밥 먹자고. 귀찮은데. 그래도 가야죠. 남편은 투덜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준비나 해. 차를 타고 딸의 집으로 가는 길.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백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변호사 명함과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딸이 준비해준 녹음기였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폭언하거나 폭력 휘두르면 증거가 돼요. 꼭 녹음하세요. 할 수 있어. 딸의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열리며 손녀 서연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안는 것도 이제 마지막 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연, 막내딸 소희가 와 있었습니다. 세 자녀가 모두 모였습니다. 딸 지연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차 드릴게요. 남편은 소파에 앉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애들이 다 모였네. 무슨 일이야? 아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뭔데? 순간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딸 지연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들 민수는 건너편에, 막내딸 소희는 제 다른 옆에 앉았습니다. 세 자녀가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눈치를 챘는지 물었습니다. 뭐야, 이거?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녹음하고 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친년. 딸 지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녹음되고 있어요. 남편이 딸을 노려봤습니다. 네가 뭔데 끼어들어? 아들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말씀 들으세요. 닥쳐. 이건 부부 문제야. 막내딸 소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남편은 세 자녀를 번갈아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아내 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35년 동안 당신한테 맞으며 살았어요. 맞았다고? 그게 언제?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다 봤어요. 10살 때부터 봤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밀어서 넘어뜨리는 거, 밥상 뒤집는 거, 고함 지르는 거. 아들도 말했습니다. 막내딸도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엄마가 새벽마다 일 나가는 거, 손이 트고 허리 아픈 거.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식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당황한 것입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제가 번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식당에서, 공장에서, 청소 일하면서 번 돈. 그건 딸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엄마가 35년 동안 일한 기록이에요. 식당 급여 명세서, 공장 근무 기록, 청소일 계약서, 딸이 모아온 증거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막내딸이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먹여 살렸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엄마가 다 벌었어요. 남편이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은 술 마시고 TV 보고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했잖아요. 그건 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몸이 안 좋아서 35년 동안요.
35년 동안 몸이 안 좋았어요? 아버지, 변명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표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혼 서류예요. 서명해 주세요. 이혼 서류. 네, 변호사가 준비한 거예요.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이혼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나레이션. 남편의 눈에 당황한 빛이 스쳤습니다. 나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35년 동안 제가 혼자 살았어요. 당신은 그냥 집에 있었을 뿐이에요. 딸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집은 아버지 명의니까 아버지가 가지세요. 대신 엄마는 나가실 거예요. 집을 내가? 네. 엄마는 본인 명의 통장이 있으세요. 그 돈으로 사실 거예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통장? 무슨 통장?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몰래 모은 돈이에요. 3천만 원. 남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35년 동안 아내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것입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엄마 편이에요. 앞으로도 엄마를 도울 거예요. 막내딸이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이혼 서류에 서명하세요. 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도 엄마 인생 사셔야 해요. 나레이션.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끝났다. 정말 끝났다. 서명을 마친 후 저는 일어났습니다. 세 자녀가 저를 둘러쌌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당분간 지내세요. 원룸 구할 때까지. 고마워. 지연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막내딸이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남편은 소파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남이 될 사람. 미안하지 않아. 후회하지 않아. 딸의 집을 나서는 순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63세, 35년 결혼 생활이 끝난 날. 하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차에 타자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좋아.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자유해요. 그날 밤 딸의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코 고는 소리 없이 잠드는 밤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63세. 늦지 않았어. 핸드폰을 켰습니다. 복지관 언니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들. 저 오늘 이혼했어요. 이제 자유예요. 잠시 후 답장들이 왔습니다. 순혜야, 축하해. 잘했어. 우리가 응원할게. 축하 파티 하자.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밤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딸의 집 작은 방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매일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살 집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부동산 중개인이 보여준 곳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6평 남짓한 공간, 작은 주방, 화장실, 그리고 방 하나. 35년 동안 살던 집에 비하면 너무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혼잣말, 여기면 돼. 작아도 괜찮아. 내 집이니까. 보증금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요. 월세는 40만 원이고요.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3천만 원 중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면 2천만 원이 남습니다. 청소 일 월급이 50만 원이니 월세 내고도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좋은 선택하셨어요. 복지관도 가깝고 시장도 가까워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6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친정집, 결혼 후에는 남편 명의 집, 평생 남의 집에서 살았던 제가 이제는 제 집이 생긴 것입니다. 딸 지연이가 함께 가구를 보러 다녔습니다. 엄마, 침대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아무거나 괜찮아. 너무 비싼 건 안 돼. 엄마, 이제 엄마 돈으로 엄마가 쓰고 싶은 거 사세요. 딸의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35년 동안 저는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것을 산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돈은 생활비로, 남편 술값으로, 자식들 학비로 나갔습니다. 딸과 함께 작은 침대, 작은 식탁, 작은 옷장을 샀습니다. 중고 가구였지만 깨끗하고 튼튼했습니다. 아들 민수가 트럭을 빌려 가구를 옮겨주었습니다. 막내딸 소희는 커튼과 이불을 사왔습니다. 엄마, 이거 예쁘죠? 엄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샀어요. 연한 베이지색 커튼, 따뜻한 느낌의 이불. 소희가 고른 것들은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사 당일 세 자녀가 모두 왔습니다. 손녀 서연이도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새 집이에요? 응. 할머니 집이야. 작지만 예뻐요. 서연이의 순수한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짐을 풀고 가구를 배치하고 커튼을 달았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하나하나 제 손으로 만들어가는 집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딸이 음식을 차려왔습니다. 엄마, 집들이에요. 우리가 준비했어요. 잡채, 김밥, 떡볶이, 과일.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들이었습니다.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딸, 아들, 막내딸, 며느리, 사위, 손녀. 모두가 제 작은 집에 모였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새로운 시작. 막내딸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우리가 자주 올게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행복하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35년 동안 참고 살았던 세월. 하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 작은 원룸에서 저는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애들아. 엄마가 용기 낼 수 있었던 건 너희 덕분이야. 자녀들이 돌아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작은 원룸, 조용한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자는 밤이었습니다. 무섭지 않아. 외롭지 않아. 오히려 평화로워.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도 술 냄새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청소일을 나갔습니다. 복지관으로 가는 길.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자 김영자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순애야, 축하해. 정말 해냈구나. 이순자 씨와 정미숙 씨도 달려왔습니다. 순애 씨, 대단해요.
용기 내셔서. 우리가 응원할게요. 이제 시작이에요. 세 분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예전에는 청소를 하면서도 집에 돌아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또 술을 마시고 고함을 지를까봐.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조용한 제 공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복지관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복지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박순애님, 혹시 컴퓨터 학원 관심 있으세요? 컴퓨터요? 네, 우리 복지관에서 무료로 컴퓨터 교육해요. 시니어분들 대상으로요. 정미숙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순애야, 나도 다녀. 재밌어. 같이 다니자. 컴퓨터. 63세에 배울 수 있을까 싶었지만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신청할게요. 좋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에요. 새로운 걸 배우는 거야. 63세에 늦지 않았어. 이사 후 첫 주말, 막내딸 소희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같이 시장 갈래요? 장 봐드릴게요. 그래, 가자. 소희와 함께 시장을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장을 보면서도 남편 눈치를 봤습니다. 너무 비싼 건 사면 안 되고 남편이 좋아하는 것만 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엄마,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사세요. 소희가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집어들었습니다. 비싸잖아. 엄마, 이제 엄마 돈으로 엄마가 먹고 싶은 거 사세요. 그 말에 저는 과일을 샀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산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과일을 씻어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제 돈으로 산 과일은 더 달콤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이게 내 인생이구나. 밤이 되었습니다.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저는 이렇게 조용히 앉아 차를 마셔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남편 눈치를 보고 자식들 걱정하고 일에 쫓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말 평화로워.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켰습니다. 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잘 주무세요. 사랑해요. 아들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막내딸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재밌었어요. 다음 주에 또 갈게요. 사랑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애들아, 엄마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63세. 새로운 시작. 늦지 않았어. 눈을 감았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컴퓨터 학원도 다니고 복지관 언니들과도 더 친해지고 자식들도 자주 만나고 그렇게 하루하루 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남은 인생은 내 것이야.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든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넓은 들판을 걷는 꿈. 햇살이 따뜻하고 바람이 부드러운 꿈. 그 꿈 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원룸에서의 첫 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나가고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고 조용히 차를 마시는 일상. 35년 만에 처음으로 누리는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복지관 컴퓨터 학원 첫날이었으니까요. 청소 일을 마치고 저는 복지관 3층 컴퓨터 교육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이미 몇 분이 와 계셨습니다. 정미숙 씨, 김영자 씨, 이순자 씨.
복지관 언니들이었습니다. 정미숙 씨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애야, 여기 앉아. 내 옆에. 언니들, 저 컴퓨터 처음인데 할 수 있을까요? 김영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이었어.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 걱정 마. 잠시 후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최유진 강사예요. 앞으로 12주 동안 함께 컴퓨터를 배울 거예요. 유진 선생님은 밝고 친절해 보였습니다. 컴퓨터 처음 만져보시는 분? 저를 포함해 대부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나씩 배우면 돼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 그래. 63세라도 배울 수 있어. 첫 수업은 마우스 사용법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잡으시고 클릭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클릭, 더블 클릭, 드래그.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유진 선생님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박순애님, 잘하고 계세요. 정말요? 저 너무 느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처음 치고는 정말 잘하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2시간의 수업이 끝났습니다. 손가락이 뻐근했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63세에 컴퓨터를 배우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복지관 휴게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정미숙 씨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순애야, 다음 주부터는 인터넷 배운대. 인터넷으로 뭐든지 찾을 수 있대. 이순자 씨가 덧붙였습니다. 나는 손주들한테 카톡 보내는 거 배우고 싶어. 손주들이 맨날 카톡 보내는데 나는 답장도 못해. 김영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유튜브 보고 싶어. 요리 영상 보면서 배우고 싶거든. 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하고 싶을까? 내 이야기를 쓰고 싶어. 35년 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그날 저녁 막내딸 소희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컴퓨터 학원 첫날이었죠? 어땠어요? 재밌었어. 마우스 사용법 배웠어. 소희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대단하세요. 63세에 컴퓨터 배우시다니. 늦었지? 아니요. 전혀 안 늦었어요. 엄마, 나중에 카톡도 배우시면 우리 매일 연락할 수 있어요. 소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 핸드폰 사용법 좀 가르쳐 드릴게요. 핸드폰도 배워야 해? 네,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하거든요. 카톡, 인터넷, 사진 찍기. 소희는 1시간 동안 제게 핸드폰 사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카카오톡 설치하기, 사진 찍기, 인터넷 검색하기.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소희가 인내심 있게 가르쳐 줬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카톡 보낼게요. 답장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에서 띠링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글자를 눌렀습니다. 나도 사랑해. 소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성공. 첫 카톡이에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63세에 처음으로 딸에게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컴퓨터 학원 2주차. 이번 주는 인터넷 검색을 배웠습니다. 검색창에 궁금한 걸 입력하시면 돼요. 뭐든지 찾을 수 있어요. 유진 선생님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사는 법.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많은 글들. 저처럼 이혼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저는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60대 이혼, 늦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새로운 시작, 두렵지만 행복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하게 살고 있구나. 3주차 수업. 유진 선생님이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은 블로그 만드는 법을 배울 거예요. 블로그는 인터넷, 일기장 같은 거예요. 블로그. 저는 그 단어가 낯설었지만 흥미로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쓸 수 있어요. 사진도 올리고, 일상도 공유하고. 정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같은 사람들도 블로그 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나이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시니어분들의 이야기가 더 귀한 거예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블로그 만들고 싶어요. 좋아요. 박순애님, 같이 만들어봐요. 유진 선생님의 도움으로 저는 제 첫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블로그 이름 63세, 새로운 시작. 그리고 첫 글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3세 박순애입니다. 35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행복합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제 집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눈치 볼 사람이 없습니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매일 느낍니다. 혹시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 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63세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글을 다 쓰고 발행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이야기가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 혼잣말 누가 볼까? 누가 공감해 줄까? 다음 날 컴퓨터 학원에 갔습니다. 유진 선생님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박순애님, 어제 블로그 글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댓글도 달렸어요. 확인해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블로그를 열었습니다. 댓글이 3개 달려 있었습니다. 응원합니다. 저도 용기 내볼게요. 감동받았어요. 늦지 않았다는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박순애님 행복하세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나레이션 마이너스 4주차 SNS 배우기 4주차 수업. 이번에는 SNS를 배웠습니다. SNS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공간이에요. 사진도 올리고, 일상도 공유하고. 유진 선생님이 인스타그램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도 계정 만들어서 일상을 공유해보세요. 김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순애야, 우리 같이 계정 만들자. 우리 일상 올리는 거야. 저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디 새로운 시작 63세. 그리고 첫 사진을 올렸습니다. 원룸 창가에서 차를 마시는 사진. 사진 아래에 글을 썼습니다. 63세, 35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제 집입니다. 평화롭습니다. 해시태그도 달았습니다. 해시태그 63세, 해시태그 새로운 시작, 해시태그 이혼, 해시태그 혼자 살기, 해시태그 자유, 해시태그 행복. 다음 날 소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인스타 시작하셨어요? 응. 컴퓨터 학원에서 배웠어. 엄마, 대박이에요. 벌써 좋아요 100개 넘었어요. 정말? 네, 댓글도 엄청 많아요. 다들 응원한대요. 저는 핸드폰으로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습니다. 좋아요 127개, 댓글 34개. 응원합니다. 저도 용기 내볼게요. 멋지세요. 행복하세요. 혼잣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주다니.
그날 밤 저는 블로그에 두 번째 글을 썼습니다.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63세에 처음으로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블로그도 쓰고 SNS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더라고요.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도전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글을 발행하고 딸 지연이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지연아, 엄마 블로그 글 또 썼어. 한번 봐줘.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봤어요. 정말 멋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변하실 줄 몰랐어요.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블로그 방문자 수 523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89명, 63세에 시작한 새로운 세계, 컴퓨터, 인터넷, SNS. 이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아. 63세. 아직 늦지 않았어. 다음 주 컴퓨터 학원에서는 유튜브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유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유튜브 영상 만드는 법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세요. 유튜브. 저는 또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63세, 새로운 시작. 아직 배울 것이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64세가 된 저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나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원룸 창가에 앉아 아침 햇살을 받으며 차를 마십니다. 핸드폰을 켜니 블로그 알림이 떠 있습니다. 새 댓글 15개, 새 방문자 234명. 1년 동안 제 블로그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혼잣말 1년.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 저는 블로그에 1주년 기념 글을 썼습니다. 이혼 1년. 제가 달라진 것들. 안녕하세요. 63세에 이혼하고 64세가 된 박순애입니다. 1년 전 오늘 저는 35년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때는 두려웠습니다. 혼자 살 수 있을까? 외롭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건 기우였습니다. 1년 동안 제가 배운 것들, 컴퓨터 블로그, SNS, 유튜브, 혼자 사는 법 요리, 청소, 경제 관리, 나를 사랑하는 법. 1년 동안 제가 얻은 것들, 평화로운 아침, 눈치 보지 않는 저녁, 제 이름으로 된 집, 새로운 친구들, 복지관 언니들, 자녀들과 더 가까워진 관계. 1년 동안 제가 잃은 것들, 두려움, 자기 부정, 참는 습관. 혹시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도, 70대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글을 발행하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1년 축하드려요. 저도 용기 내서 이혼했어요. 박순애 님 덕분입니다. 멋진 1년이셨네요.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그날 저녁 자녀들이 모두 제 원룸으로 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5명이 둘러앉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딸 지연이가 음식을 차려왔습니다. 엄마, 이혼 1주년 축하해요. 아들 민수가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준비했어요. 새로운 시작 1주년 케이크예요. 막내딸 소희가 촛불을 켰습니다. 엄마, 소원 빌어요. 저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평화가 계속되기를,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나도 계속 행복하기를. 촛불을 끄자
자녀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1년 동안 어땠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오히려 너무 행복해.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밝아지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막내딸이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요즘 웃는 얼굴 자주 봐요. 예전에는 거의 못 봤는데.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35년 동안 저는 웃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웃습니다. 손녀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세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시겠지. 할머니는 이제 할아버지 생각 안 해. 할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야. 전혀 안 외로워. 오히려 혼자가 더 편해.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다음 날 복지관 언니들과 함께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김영자 씨, 이순자 씨, 정미숙 씨, 그리고 새로 합류한 박경숙 씨까지 5명의 60대 여성들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순애야, 너 블로그 대박 났더라. 나도 봤어. 언니들 덕분이에요. 언니들이 응원해줘서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정미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블로그 시작할까? 60대 언니들의 일상. 이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우리도 할 이야기 많잖아. 그날 우리는 함께 블로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60대 언니들의 새로운 시작. 5명이 돌아가며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함께야. 12주 컴퓨터 학원 과정이 끝났습니다. 수료식 날 유진 선생님이 수료증을 나눠줬습니다. 박순애님, 축하드려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아니에요. 박순애 님이 열정이 있으셨어요. 64세에 이렇게 열심히 배우시는 분 처음 봤어요. 유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순애 님, 혹시 다음 과정도 들으실 거예요? 심화 과정이 있거든요. 심화 과정이요? 네. 영상 편집, 사진 보정, 유튜브 채널 운영 같은 거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을게요. 배우고 싶어요. 심화 과정에서 저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채널 이름 64세 박순애의 새로운 시작. 첫 영상 제목 64세. 이혼 1년 후 제1상. 안녕하세요. 64세 박순애입니다. 1년 전, 저는 35년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오늘은 제1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에는 제 하루가 담겼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청소일, 복지관 언니들과의 차 시간, 원룸에서의 저녁, 블로그 글쓰기. 영상을 올리고 일주일 후, 조회수 5,234회, 댓글 127개, 구독자 89명. 할머니, 멋지세요. 저도 이혼 고민 중인데 용기 얻었어요. 64세의 유튜브라니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 일상이 평화로워 보여요. 부러워요. 막내딸 소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유튜브 봤어요. 대박이에요. 정말? 많이 봤어? 네. 벌써 5,000명이 넘게 봤어요. 댓글도 엄청 많고요.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애님이시죠? 저는 KBS 다큐멘터리 PD입니다. 네. KBS요. 네. 박순애님 블로그와 유튜브를 봤습니다. 혹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실 의향 있으세요?
프로그램이요? 네. 60대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인데 박순애님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TV에 나온다고? 나 같은 사람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한번 뵙겠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딸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대단하세요. TV 출연이라니. 아들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하고 싶어.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막내딸 소희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자랑스러워요. 우리 엄마 최고예요. 일주일 후 KBS 촬영팀이 왔습니다. 제 원룸, 복지관, 청소 일터, 자녀들과의 만남까지 모두 촬영했습니다. PD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순애님, 이혼을 결심한 이유가 뭔가요? 35년 동안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존중받지 못했어요. 이제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이혼 후 가장 달라진 점은요? 평화예요. 아침에 눈을 떠도 두렵지 않아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눈치 볼 사람이 없어요. 후회는 없으세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할 걸 후회해요.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늦지 않았어요. 60대도 70대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용기 내세요. 한 달 후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제목 64세 새로운 시작 마이너스 박순애의 이야기. 방송 후 제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방송 봤어요. 울었어요. 엄마, 정말 멋있어요. 아들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강한 분인 줄 몰랐어요. 막내딸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덕분에 저도 용기 얻었어요. 블로그와 유튜브에도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방송 보고 왔어요.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이혼 결심했어요. 박순애님 덕분입니다. 64세에 이렇게 멋진 삶을 사실 수 있다니. 희망이 생겼어요. 그날 밤 저는 원룸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저는 두려움에 떨며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나는 할 수 있었어. 64세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 저는 블로그에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진짜 나를 찾았습니다. 35년 동안 저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없었습니다. 이혼 후 1년, 저는 비로소 나를 찾았습니다. 박순애, 64세, 컴퓨터를 배우고, 블로그를 쓰고, 유튜브를 하는 사람. 복지관 언니들과 차를 마시고, 자녀들과 자주 만나는 사람. 작은 원룸에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 이게 진짜 나이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용기 내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글을 발행하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복지관 언니들과의 모임, 컴퓨터 학원 심화 과정, 새로운 유튜브 영상 촬영,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로운 하루. 혼잣말 64세. 아직 늦지 않았어. 아니, 이제 시작이야. 눈을 감았습니다. 35년 동안 꿈꿨던 평화. 이제는 매일 누리는 일상.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넓은 들판을 걷는 꿈. 햇살이 따뜻하고 바람이 부드러운 꿈. 그 꿈 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나로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혼 스토리가 아닙니다. 한 여성이 63년을 살면서 35년 동안 자신을 잃어버렸다가 64세에 비로소 나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박순애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엄마, 할머니, 이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냈고 변화를 선택했고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